네, 이번에는 구글 포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중한 어떤 추억들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겠죠?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행사가 있거나 뭐 책을 읽었거나 다양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활동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많이 찍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 올리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보관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공유를 하고 계시는가요? 보통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그나마 요즘에 카카오톡의 기능 중에 묶어보기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묶어보기 딱 클릭하고 사진을 몇십 개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친구들에게 또는 지인들에게 보내겠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낭비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그 사진을 받는 지인들은 내가 굳이 필요 없는 사진들까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글 포토를 써보시기를 추천해드려요. 네, 그래서 구글 포토는 구글이 개발한 이미지 업로드 및 공유 도구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무제한 무료 업로드가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1년 5월까지만 15기가 무료인 거예요. 2021년 6월부터는 기본 제공량 이상은 유료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 포토는 앨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또 이 안에서 이미지들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글 포토에 들어가는 방법은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가시면 되냐면, 여기다가 뭐 구글 포토라 쳐도 되겠지만 오른쪽 위에 점 9개 있는 거 누르고 쭉 내려서 사진, 네,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오는 사진들은 보통 제가 미리 제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있는 갤러리 어플이 아니라 구글 포토라는 어플을 깐 거예요. 그리고 구글 포토 스마트폰 설정에서 자동으로 구글 포토에 업로드가 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이 설정은 와이파이가 될 때만 올라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넉넉하다면 여러분들의 모바일 데이터라도 이렇게 업로드가 가능한 겁니다. 여기 구글 포토에 사진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 사진이 용량을 차지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사진들 지워도 구글 포토에는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저장할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핸드폰 바꾼다라는 거는 구글 포토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네. 물론 원본 화질로 저장하고 싶으면 그거는 데이터를 잡아먹지만 고화질 같은 경우는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기본 화면이고요. 사진 이렇게 갤러리 어플에 있는 게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업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컴퓨터에 있는 거,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 이렇게 올라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PC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백업 및 동기화 다운로드, 이걸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사진들이 올라가기도 해요. 네. 네, 이렇게 이 안에서 사진을 집어넣고 사진을 정리한 도구로 포토를 쓰는 거기 때문에 한번 앨범 기능을 살펴볼게요. 우선 앨범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이렇게 클릭하세요. 이런 식으로 왼쪽 위에. 근데 한 번에 여러 개 항목을 지정하려면 쉬프트 버튼 누르면서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됩니다. 네.
그쵸?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4개의 사진을 내가 앨범을 만들고 싶다 하면 날짜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각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오른쪽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앨범과 공유 앨범이 있는데요. 앨범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개인적인 소장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누르더라도 공유는 돼요. 한번 눌러볼까요? 앨범 누르고 새 앨범, 기존의 앨범을 넣을 수도 있고 새 앨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 버즈 프로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 위에 위치 추가, 텍스트 추가, 부가적인 설명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패스트 5 이용 후기 당첨 이런 식으로 써볼까요? 네, 이렇게 내가 그때의 상황들을 적어볼 수도 있겠죠? 일기같이 사진 추가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진을 올해 날짜, 최근 날짜, 최근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위치 추가, 예를 들어 지도 위치 다 할 수 있는데 한번 위치 눌러볼까요? 위치 눌러서 생각 코딩 연구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완료 누르면 이게 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에서 썸네일 작업하는 것 같이 앨범 표지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고 어떤 거를 내가 할지를 이렇게 클릭하고 완료 누를 수도 있습니다. 네. 옵션 한번 눌러볼까요? 옵션 뭐가 있을까요? 사진 자동 추가라는 기능도 있고, 링크 공유. 네, 이거는 여기서 공유할 수도 있고 여기서 공유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굳이 옵션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싶다 할 때는, 아니면 나의 뭐 다양한 다른 어떤 정보 관리 툴에다가 저장하고 싶다 하면 공유 버튼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링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링크 만들기. 그러면 링크가 만드는 중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붙여 놓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을 어떤 메일로 보낼 때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못 보내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카카오톡에 보낼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 링크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바로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됐죠? 네, 댓글도 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좋아요 눌러볼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이 안에서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앨범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도 여러분들 할 수가 있냐면, 공유 앨범이라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네, 공유 앨범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은 이건데 다른 친구들도 그 행사에 대한 그거와 관련된 이미지 자료를 가질 수도 있어. 그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공유하다 보면 서로 겹치기도 하고 어떤 게 완성본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때 이렇게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고 앨범 밑에 공유 앨범을 누르는 거예요. 이거 새 공유 앨범 눌러가지고 여기서 싱크와이즈 사용법 이미지 모음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는 거죠. 그리고 공유를 누르면 이제 이때 이 링크를 사람들에게 주잖아요. 사람들도 이 공유 앨범에다가 자유롭게 사진을 업로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사진들이 깔끔하게 하나로 만들어지겠죠. 하나의 어떤 앨범에 사진첩에 저장이 되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저도 이렇게 따로 앨범을 만들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저의 일상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거 말고도
다른 기능들도 있는데 뭐 간단하게만 보면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애니메이션이나 콜라주 같은 그런 기능들도 활용할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여러분들이 비슷한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GIF 같이 만들어준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콜라주는 이렇게 사진을 배열하는 그런 방식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기능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기능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네.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글 포토를 활용해서 사진들을 잘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다라는 핵심적인 기능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다른 부분들도 봐볼까요? 네. 우선 왼쪽에 포토 밑에 탐색. 이 구글 포토 같은 경우는 구글이 어떻게 보면 이미지 검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무료로 그동안 배포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꽤 인식률이 좋아요. 얼굴을 인식하는 확률이 높아가지고 여기 탐색에서 어떤 뭐 신분증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의 이름을 치면 그 사람들의 사진들이 아니면 그거 관련된 사진들이 딱 뜨게 돼요. 네. 그리고 뭐 관리 기능은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필요 없는 사진들 없애주는 기능이라든지 이렇게 이미지가 아닌 어떤 텍스트가 많은 것들은 이렇게 지우라고 이렇게 검토를 시켜줘요. 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파노라마 같은 것들을 지원한다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로 만들어주기도 해요. 네,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들입니다. 네, 직접 만들 수도 있겠죠? 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휴지통은 그 아예 없애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요. 네, 설정을 봐보면요. 원본 크기는 화질의 변경 없이 사진 및 동영상을 저장시키는 건데요. 화질 좀 낮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압축해가지고 고화질로 업로드 시키는 건데 우리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은 고화질로 올려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프로 수준의 사진 편집 기술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원본 크기 그대로 올려주셔야겠죠? 네, 나머지 것들은 특별히 살펴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대학들에서 지원하는 또는 그 기관들에서 지원하는 에듀케이션 버전이라든지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구글 포토를 2021년 6월이 돼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엄청난 혜택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학부부터 졸업생까지 G 스위트, 지금 워크스페이스라고 더 많이 하지만 예를 들어 대학교 이렇게 포털 들어가가지고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웹메일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구글 학교 계정이 만들어지고, 네, 그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보여드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기존의 아이디에다가 뒤에다가 도메인만 붙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유료로 쓰는 워크스페이스를 우리는 무료로 쓸 수가 있고, 그 중에 가장 특혜인 무제한 드라이브 용량. 네, 그렇죠? 그럼 여기가 무제한 그 용량이라는 거는 구글 포토도 무제한 용량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용량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자유롭게 구글 포토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개인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15기가에 맞춰서 쓰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100기가, 200기가처럼 이렇게 유료 버전에 가입을 하셔서 쓸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글 포토를 통해서 보다 이미지 사진들 잘 편집하시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을
잘 저장해 놓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구글 포토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